이번 시간에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오라클 서버가 적당하지 않은 데이터가 테이블에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어떤 행위 삽입되거나 아니면 갱신되거나 아니면 삭제될 때 이 제약 조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또는 다른 테이블에 종속성이 있을 때에도요, 테이블의 제거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제약 조건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난널,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체크 이렇게 있는데요. 난널 제약 조건은 너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에요. 반드시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유니크 제약 조건은요, 유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유니크 제약 조건은 너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널 값을 가질 수 있고 유니크 해야 된다는 거고, 널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널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난널과 유니크를 합친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이 프라이머리 키는 주키라고 해서 테이블의 행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로 사용되죠. 단순히 유니크하고 난널을 합친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린 키는요, 다른 테이블 또는 같은 테이블에 다른 열을 참조하고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은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외래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체크는요, 특정한 조건을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클은 5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 조건들은요, 유저 컨스트레인트라는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유저 컨스트레인트는 방금 제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했잖아요.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라클에서 여러가지 객체들을 관리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앞에 유저 언더바가 붙으면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용자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한번 저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SQL 디벨로퍼로 실행시키고요. 테이블 이름은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웨어절 조건을 넣을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where 하고 테이블 네임이란 열에 어떤 테이블을 조회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제약 조건만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때 테이블 이름은 값이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소문자로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조건에 안 맞으니까. 테이블 이름은 대문자다. 특히 데이터 딕셔너리에서 테이블 이름은 전부 다 대문자예요. 이렇게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 정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열 레벨의 제약 조건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테이블 레벨은 create 테이블 구문에 모든 열들 그리고 타입을 다 정의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약 조건을 넣는 거고요. 열 레벨 제약 조건은 테이블 정의 시 컬럼의 이름과 타입, 그 뒤에 만약에 기본값이 있으면 디폴트와 기본값, 그리고 그 뒤에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거죠. 즉 열 하나하나 정의할 때마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열 레벨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열을 전부 다 정의하고 맨 마지막에 제약 조건 정의하는 것은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레벨 제약 조건은 열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기본값 그리고 제약 조건의 타입이 오는데요. 각 열마다 제약 조건 지정하기 때문에 타입 뒤에 열 이름을 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앞에 컨스트레인트와 함께 제약 조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약 조건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sys 그 다음에 언더바 c 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제약 조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10레벨 제약 조건을 직접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10레벨 제약 조건 정의하죠. EMP-NO라는 열은 숫자 4자리로 만들으라고 하는데요. 자, 컨스트레인트하고 제약 조건 이름을 다는데, 보통 제약 조건의 이름은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언더바, 열 이름, 언더바, 그리고 제약 조건 유형을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제약 조건을 적죠. 자, 이렇게 제약 조건에 제약 조건 이름을 넣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낱날 제약 조건의 경우에는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을 걸지 못하고 반드시 10레벨 제약 조건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낱날 조건까지 제약 조건 이름을 다 지정한다면은 오히려 제약 조건 이름들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보통의 경우에 낱날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 이름 지정하지 않죠. 체크 제약 조건은 값의 범위 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샐러리가 만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제약 조건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샐러리는요, 만보다 큰 값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서트도 안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dpt-NO란 열을 정의를 할게요. 이 열은 제약 조건의 이름이 꽤 길어 보이죠? 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달 거거든요. emp4 언더바 dpt-NO라는 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ID 포린키 제약 조건을 설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포린키 제약 조건은 10레벨 제약 조건 걸 때 포린키란 말을 넣지 않아요. 왜냐면은 열 이름에 대한 정보가 현재 열에 있잖아요. 어디에 제약 조건을 걸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린키를 넣지 않고 바로 어떤 테이블이 어떤 열을 참조해요 라는 레퍼런스 절이 들어와요. 저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dpt-NO 값을 설정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0레벨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키면은 테이블이 생성됐죠. DSC 구문으로 제약 조건들을 다 확인하지 못해요. DSC 구문으로는 낱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죠. 제약 조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저 컨스트레인트라는 데이터 딕셔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웨어절의 테이블 네임은 여기에 테이블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실행시키면은 4개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sys 언더바 c 00724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더스코어 캐릭터가 안 보이는 이유는 화면에 글자를 좀 키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sys 언더바 c 007242로 만들어지는 거는 낱날 제약 조건. 낱날 제약 조건은 제약 조건의 이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포레인키 제약 조건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열 레벨 제약 조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약 조건 설정은 열 레벨 제약 조건 설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열을 모두 정의한 다음에 그 열 정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을 한꺼번에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어떤 열의 제약 조건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제약 조건의 타입 뒤에 가로와 함께 지정한 열들이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테이블 레벨로 설정하는 예제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EMP4라는 테이블 만들었잖아요. 연달아 EMP5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자, EMP5 테이블 만드는데 여기서는 열 이름들 그리고 열 타입을 전부 다 정의해요. 근데 여기에 난널은 제가 열 레벨로 제약 조건 정의했잖아요. 난널은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을 설정 못해요. 반드시 열 레벨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열에 대한 정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 아래 컨스트레인트와 제약 조건 이름 여기에는 열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왜냐면은 열 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약 조건 설정하니까 어떤 열에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제약 조건 여러 개면 이것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웨레키의 경우에는요,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을 걸 때 여기다가 포렌키 쓰고요, 어떤 열이 포렌키 열인지를 표시하셔야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이즈 절을 넣는 겁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참조할 거예요. 이렇게요. 한번 실행시켜보죠.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유저 컨스트레인트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MP5 테이블에 제약 조건 걸린 거를 볼 수가 있죠. 테이블 레벨 제약 조건이었어요.